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세상이 확확 변하죠. 제가 가장 놀랐던 변화라면은 인터넷 닷컴 시대의 등장이었고요. 아이폰의 등장이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PD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한다고요. 혁신하는데 혁신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신기술은 바로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은 더 이상 맥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구글은 검색 서비스 회사가 아닙니다. 뭘 하는 회사일까요? 지금 업계에 불고 있는 정보기술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고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면 좋을까요? 오늘 금요기획에서요. 이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긴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통이 열려서 그런가요? 금요일인데 뵙네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41.37, 마이너스 20.7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669.87, 플러스 1.5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네요. 네. 연기금이 거래소 시장에서 많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 연기금 매수로 인해서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통이 네. 금리 동결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장 초반 이후에 보험주들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건설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견뎌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좀 약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IT 대형주들의 조정세가 오늘 좀 강하게 이어졌다라는 점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던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출에 좀 기대가 되는 쇼핑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모습. 그다음에 이재현 회장 관련해서 CJ가 오늘 좀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게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오늘 그 금리 동결한 거는 뭐 예상이 됐던 거지만은요. 네네.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를 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저도 할 수 있는 말을 한국은행 총재가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연내에 금리 올릴 것 같다. 네, 그 말은 예. 하는 총재가 하기보다는 앨런 의장이 먼저 올해는 꼭 한 번은 올릴 것 같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올리는 건 당연히 맞는데 9월에 하느냐, 예. 11월에 하느냐, 보통 예. 12월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9월이 아니면 이제 무조건 또 11월로 또 옮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가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좀 태풍의 핵 같은 네. 그런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이 또 오늘 시장을 좀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뭐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예. 네, 어제 프로그램이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종목이 다 오를 정도로 급등을 했었는데 또 반대로
당연히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쏟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700억 가량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종목별로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주말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의 하루였었습니다. 보험주는 이게 미래에셋생명의 움직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보험주 전체적으로. 예, 아까 금리와 보험주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미래에셋생명과 보험주의 관계 지금 특별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주는 일단 금리가 뭐랄까요? 하락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동결이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최근에 좀 올랐던 부분이 다시 좀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고 또 금리 인하가 국내적으로 좀 가능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생겨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왜냐하면 요번에 만약에 한이 금리 인하를 해버렸으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보험주들이 수혜를 생각해서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주들이 좀 영향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좀 소폭의 좀 약세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에 그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일단 다음 주에는 금리 인상 시기를 구체화하거나 말거나 금리를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무조건 하니까 11월 달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가 좀 해소됐다라고 시장이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짓눌렸던 좀 시장들이 방향성을 또 다시 잡고 움직일 수 있겠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경기 진행 방향이 뭐 일단 긍정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거래소 시장 거의 3년 내내 우리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짓눌렸었기 때문에 경기와 진행 방향이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또 다시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환율이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수출주들한테는 조금 조정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FOMC까지는 다들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극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한행 금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뭐 동결되고 제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증시 리포트 하시면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1.50%로 석 달째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금통위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뭐 어제가 이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선물옵션 만기일도 겹쳤고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한국은행 총재가 나가 있으면서 금통위는 금요일 오늘 열렸습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을 한 게 최근 들어서 작년 8월, 10월, 올 3월, 6월 4차례였는데요. 6월에 한 번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 석 달째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이 금리 동결이라는 거는 뭐 두 가지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경기 둔화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요인이고 또 그렇게 금리를 내렸다가는 또 가계 부채 문제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으니 이거는 또 내리기 좀 힘든 문제고 결국은 동결로 결론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 얘기 조금 드리면 전달의 수출이 3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나 줄었거든요. 이런 수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수 경기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여파라든가 가뭄 등으로 계속 좋지 않고 이런 경기를 보면 금리 인하 요인은 있는데 또 가계 부채는 뭐 600조, 1000조 뭐 이런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어서 이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여파를 미칠지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눌려놓은 악재가 확인이 된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은 영향으로 빠질 수도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중국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금통위를 하고 나면 이 금통위 회의록, 이 발언들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9월 금통위에서 가장 특이하게 등장한 단어가 중국 금융과 외환시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뭐 중국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얘기일 텐데 이 전달까지는 신흥국 수준의 금융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달 금통위 회의록에서는 중국의 금융 외환 시장이 위험하다. 이게 특정 국가를 지칭을 해서 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계속적으로 금통위 회의록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대외 변수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증여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떠보는 거죠. 이렇게 여론을 한번 여론치를 한번 보려고 언론에 한번 흘려서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거죠. 중장기 계획으로 한 5년 내에 이런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증여 제도가 최대 50%까지 증여하는 증여 재산의 50%까지 세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세금이 좀 과중하니 자녀 세대로 이 자산이 잘 내려오지 않아서 자녀들이 집 사거나 뭐 이러는 거에 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증여세제를 손을 보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녀 세대로 안 내려오나요? 부가 많아야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들으면 그럴싸하게 괜찮은 얘기 같긴 한데 이렇게 이 세제를 손봤을 적에 혜택을 볼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자산가들일 테고요.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걸 제도를 바꿀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맥락은 자녀 세대로 부가 이전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표랍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방향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뜻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이라는 거를 국회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5년 이상 계획을 두고 조세 정책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고요. 작년에서 올해 두 번째 이걸 내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증여세제를 바꾸는 방안 등을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양극화가 있는 아이템인데 추석에 상여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양극화가 되잖아요. 이건 참 그렇습니다. 매번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또 크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고요. 이거는 허탈한 웃음이고. 잡코리아라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100%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업들이 평균으로 추석 상여금 제급하는 금액이 80만 1,105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 대기업 평균은 138만 7,667원, 중소기업은 56만 7,870원, 약 2.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추석 상여금을 한 번도 못 받는다는 직장인도 한 40%꼴로 나타났습니다. 선물은 받나요? 선물을 받는다는 대답도 있었고요. 상여금을 받는다는 직장인 중에 63.6%는 현금으로 받고 34.9%는 추석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주시지. 약간 세분해서 보면 평균 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기업이 138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공기업이 81만 5,150원, 중견기업이 74만 2,900원, 중소기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56만 원. 사실 가장 적은 데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49만 1,800원이고요. 아시다시피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연봉제를 하고 이 추석이 본사에서 아마 승인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결이 안 되죠, 여기서. 전결이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뭐 추수감사절에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그 좋은 거는 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나쁜 거는 나쁘게 해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경매로 재테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코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무피 투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무피 투자가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있네요. 경매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유찰이 되는 경우에 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전세값이 급등을 하면서 전세값이 집값의 이상으로 혹은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치솟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투기적으로 집을 매매하는 그런 거를 무피 투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무피 투자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어쩔 수 없겠다 싶겠지만 브로커라든가 중개업자들이 이거를 악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김태원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를 한 문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세값이 매매가 대비 80에서 90%까지 치솟으면 거의 한 10%의 금액만 부담을 하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뭐 2억짜리 아파트 전세값이 1억 5천이었다면 만기에 1억 9천까지 확 올려버리고 1,000만 원으로 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 가격을 올린 게 부동산 중개업자고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사도록 유도를 하는 게 또 부동산 브로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집주인을 부추기는군요. 집주인도 부추기고 수요자들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원 의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강서구에 한 아파트가 37건이 거래됐는데 이 중에 35건이 이 사례였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건 없어야지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월의 최명령 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경제신간 그리고 영화로 보는 경제,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창의력 많은 분들. 성공 비결을 담은 크리에이터 코드라는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최근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1,000만 관객 몰이를 하고 있는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을 통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시작은 경제상식 퀴즈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또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말하자면은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마우스와 내 옆에 있는 컵이 그냥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기술을 뭐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풍물 인터넷, 2번 요술 인터넷, 3번 사물 인터넷입니다. 내 곁에는 어떤 것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좀 이상한 것들 2개를 제외하시고요. 보기는 1번 풍물 인터넷, 2번 요술 인터넷, 3번 사물 인터넷입니다. 정답하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풍물 인터넷, 2번 요술 인터넷, 3번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로 발음이 안 되네요. 칼럼니스트. 근데 오늘 책 제목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참 책 제목에 영어 제목들이 많이 들어가서 발음이 좀 힘든 제목들이 좀 있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크리에이터 코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잘하시네요. 예. 예. 뭐 크리에이터, 창조자들. 예.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에이터 코드라는 책인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들의 6가지 생각 도구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들, 요즘 뭐 사실 갑작스럽게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이베이, 페이팔, 테슬라, 넷플릭스, 드롭박스, 링크드인, 에어비앤비, 또 언더아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름들이야? 기업 이름인데. 예, 기업 이름들인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을 뒤흔드는 신생 기업들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창업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시켜서 실현시키고 있을까? 네. 책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20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의 성공 비결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아요, 크리에이터들이. 예. 예. 분야도 다양합니다. 네. 첨단 기술, IT, 에너지, 의료, 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생명공학, 여행, 서비스업, 스포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과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 에이미 윌킨스는 이 책을 통해서 지난 5년여 동안의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합니다.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과 혁신으로 똘똘 뭉쳐서 자수성가한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6가지로 압축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얄밉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기업가 정신을 갖추라 그러는데 그것도 갖고 있고 뭐 똘똘 뭉쳐 있다고 하죠. 자수성가하고 혁신적이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 네.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업 분석을 해보면 창업가보다 상속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그러죠. 이름 있는 기업들 뭐 거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빛을 보기가 힘든데요. 아이디어가 빛나는 중소기업들은 곧 재벌 기업들에게 먹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근데 이 책에 소개된 크리에이터들은 엄청난 대기업의 상속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남과 다른 유전자를 타고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가요? 뛰어난 학식, 우리가 예. 뭐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친구들 물론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유명한 엘리트 출신이라든가 혹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 기적 같은 신화의 주인공을 쓸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상속가 문화가 발달한 곳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죠. 그렇죠. 예. 이러한 어떤 세상의 편견들을 깨뜨리고 이단으로서 도전자들로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지 한번 그럼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인재가 모여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성원들이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크리에이터들은 무턱대고 팀을 결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팀의 역학관계에 신경을 쓰며 보통은 구면과 초면인 사람들을 섞는다. 노스웨스턴대 학교의 사회학자 브라이언 우즈는 조직 내의 관계가 성공에 끼치는 영향을 한층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창조와 협력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온 팀원 2명을 구심점으로 두고 그 밖의 팀원들은 다른 팀에 있던 새로운 사람들로 계속 물갈이를 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른 어떤 큰 인물을 따라가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냐가 더 중요하죠. 링크드인을 설립한 리드 호프먼은 리더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감지했다.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과 한편이 될 사람을 직원이나 투자자, 멘토로 끌어들여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줄 돈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우수한 사람에게 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그러니 프로젝트가 흥미로워야 하고 나란 사람이 흥미로워야 하죠. 크리에이터들은 이렇듯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주면서 자기 곁에 뛰어난 사람들을 모은다. 당연한 듯 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이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을 그럼 이 책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예. 6가지 생각의 도구라고 하면서 이 책은 네. 6가지로 나누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메모해야겠네요. 네. 첫 번째가요. 빈틈을 찾는다라는 네. 겁니다. 빈틈을 찾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찾는 게 아니라 통합하거나 유추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빈틈을 찾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앞만 보고 질주한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는 회의하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라는 뭔가 목표가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추진력. 앞으로 달려간다. 그렇죠. 네. 추진력을 말하는 거죠. 예. 세 번째가 우다루프로 비행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무슨 암호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전략 용어인데 군사 용어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네 번째가 현명하게 실패한다. 이거는 모순인데요. 모순 같죠. 예. 근데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다른 성공을 도되죠. 책에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현명하게 실패한다라는 예. 게 중요하고요. 5번째, 협력을 도모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앞서 우리가 낭독을 통해 들은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자석 같은 힘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6번째가 선의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선의를 베풀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다빈치 코드처럼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크리에이터 코드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다루프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예,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책에 소개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300억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공룡 기업이 된 회사 있죠. 페이팔. 네. 이걸 만든 사람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세계 초우량 스타트업 에어비앤비. 요즘에 실제로 이거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굉장히 여행할 많아요. 때. 예. 이거 시작한 사람들도 보면 궁핍하게 살던 20대의 두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메이저리그 즐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왜 우리가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2개 있었잖아요. N자하고 A자로 시작하는 거. 예. 그것이 독식하던 스포츠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한 기업 언더아머. 이 마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걸 만든 설립자 역시 스포츠 의류 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학 미식 축구팀의 후보 선수였다는 겁니다. 벤치에 앉아서 구상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잘 관찰해 보면 유추하고 조합하고 포착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사업의 빈틈을 발견할 줄 알았고 미래를 향해서 질주할 줄 알았고 우다루프라고 하는 점진적인 반복법을 사용할 줄 알았고 그리고 실패의 교훈을 축적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줄 아는 6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공통점 크리에이터 코드는 이건데 그러면 이 기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요. 네.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예.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앞을 보고 질주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최고에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스토랑으로 꼽고 있는 치폴레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곳은 패스트푸드는 모두 정크푸드다라는 편견에 반기를 든 업체라고 그럽니다. 요식업계에서 신선한 도전으로 불리는데요. 예. 이 책은 이 레스토랑의 성공 비결을 크리에이터 코드 2번째 앞만 보고 질주한다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맛있게 만드는 게 브리또라고 그래요. 브리또 이렇게 멕시코 음식. 싸가지고 먹는. 그렇죠. 네. 세계 최고의 브리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레스토랑의 설립자 스티브 엘스는 매장 벽에다가 최고의 브리또 혹은 최고의 레스토랑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상패를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 보통 레스토랑 가보면 상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미슐랭 가이드에 나왔다든지 뭐 난리가 나죠. 많이 붙여놓잖아요. 예. 자랑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레스토랑은 상을 받은 건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붙여놓으면 여기에 안주해 버릴 수 있다. 새로운 노력에 게을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예 벽에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최고다. 게릴라 사회에서 더욱더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예, 안주할 수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되면. 근데 아까 제가 모르고 넘어간 게 있어서 정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다루프로 비행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약자인데요. 예. 우다루프라고 하는 건 목표를 관찰해서 그러니까 observe라는 단어, 대응 방향을 정하고 오리엔트, 최고의 대응책을 결정하고 decide, 그다음에 행동한다.
그다음에 액트. 예. 그래서 이 머리 끝자를 일단 전쟁 전략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크리에이터들은 무턱대고 무언가 보인다고 해서 거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빨리 결정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들로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알겠습니다. 갖고 있어서 예. 경쟁자도 빠르게 우위를 점하는 특징을 또 지니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꼭 배워봐야지 될 크리에이터 코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이번엔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영화관 시간이고요.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영화를 고르셨나요? 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바쁜데 다 보시네요. 1,0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많이들 본 것 같은데 이게 재벌 3세가 주인공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렇죠. 저 재벌 3세에 대한 이야기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벌,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총수 혹은 그 일가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대기업 집단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 지분을 가진 총수와 또 그 일가 몇 명이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을 그냥 재벌이라고 한글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재벌 그리고 또 같이 떠오르게 되는 게 문어잖아요. 그렇죠. 문어발식으로 다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과도하게 이게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게 좀 그렇죠.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재벌 문제들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혹시나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언론, 문화, 학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사회이사 제도 같은 경우에 뭐 교수나 관료 사회가 아무래도 좀 혹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 판검사라든가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 재취업을 또 기대할 때도 역시 또 대기업이 항상 거론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이나 문화계 같은 경우는 뭐 광고비나 또 지원금이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에서 좀 많이 나오고요. 최근 보면 의료도 그렇죠. 의사들도 이제 대기업들이 세운 이런 재벌들이 세운 의료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 이러한 그 사회의 우려들을 좀 담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보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보려고 네. 내용을 막 안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통은 이제 기사를 다 봐놓고 영화를 보는 스타일인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지 되겠네요.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이 주인공인데요. 우연히 트럭 기사의 자살 기도 사건을 접합니다. 네. 백주 대낮 대기업 본사에서 일어난 이런 자살 기도 사건인데 뭔가 미심적인 게 많습니다. 이 노동자는 이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돼서 이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미심쩍다 이래서 수사를 하는데 점점 더 뭐가 사건이 미궁에 빠집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그리고 이 경찰의 수뇌부와 검찰, 그 언론 다 입을 닫고 심지어 수사를 막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파고든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영화 실제 있었던 재벌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하면은 또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근데 어떤 경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보면 재벌 3세 조태호인데요. 이 조태호가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네. 아나무인인데 이 조태호 뒤에는 이제 삼촌으로 불리는 최상무가 있습니다. 이 최상무는 이제 조태호가 사고 칠 때마다 돈으로 뒤처리를 나섰는데요. 네. 샤넬백에 수천만 원을 담아서 피해자들에게 건네기도 하고 네. 자녀 등록금, 병원비 일체까지 이렇게 대면서 사건을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상무는 피해자들에게 이 돈으로 전세금 내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경제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태호를 위한 사고 처리비 경제학으로 봤을 때 이 기업 입장에서는 깨진 유리창의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오류, 이거 말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는 좀 다른 건데요. 이 어느 동네 10대 아이들이 그 빵집 유리창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네. 유리창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탓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서서
이 문제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빵집 주인이 새 유리를 사서 끼우면 유리창 수리업자가 돈을 벌게 되고요. 네. 이 수리업자가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또 다른 소득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 아이가 깬 유리창 행위, 마을 경제로 볼 때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빵집 주인은 원래 이 돈을 가지고 옷을 사입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리창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면 새 옷을 샀을 테고 그러면 양복점 주인이 또 돈을 벌게 됐겠죠. 그러면 또 양복점 주인이 그 돈으로 딴 데 썼을 거니까 이 깨진 유리창은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 게 아니라 그냥 지출의 방향만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빵집 주인이 새 옷을 입음으로써 기분 좋게 나들이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유리창 때문에 유리창 간다고 옷을 사지 못하면서 즐거운 외출의 기회만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기회비용이죠. 네, 이렇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오류는 보이지 않는 것, 즉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강조합니다. 이 문제 제기된 게 오래됐는데 1850년인데요. 프랑스 경제학자인 클로드 프레드릭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에세이를 썼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경제 에세이군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그러니까 기회비용인데 여기서는 이게 적용되는 예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막상 이제 경제학 서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경제학 서적 책에서는 이 깨진 유리창 오류,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사례로 종종 경제학 책에는 보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의 이면에는 다른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질 낮은 일자리 공급에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될 기회를 잃는다는 건데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매달 뭐 4,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연간으로 봐도 이 정도 일자리 만들어졌다 얘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전문직 고급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제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창출을 많이 하면서 알고 보면은 이제 정규직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건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아닐까 싶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뭐 지금 이제는 뭐 평가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좀 논란 많이 됐던 4대강 사업 22조 원 이것도 이 부분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22조 원을 투입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얘기가 그거였죠.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물론 이 사실 돈을 쓰면 효과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만약 이 돈을 여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게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의 오류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22조 원을 아이들을 위하다든가 그리고 고령자 복지 혹은 교육 아니면 R&D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도 분명히 투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22조 원을 경기 부양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여기 쓰지 않고 다른 데서 썼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4대강에 투입됐던 22조 원은 바로 그 깨진 유리창 오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도 이 재벌 3세 조태우가 사고를 안 쳤다면 이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 재벌 3세가 사고를 치지 않았더라면 어차피 이 돈이 지금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은 피해자 합의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이 돈을 뭐 연구개발비라든가 마케팅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를 가진 직원들이 소비를 하면 경제는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 돈은 어디에 정확하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색가루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김유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글로벌 IT 전쟁,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은 주제로 전문가 모시고 재미있고 또 폭넓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